자, 이 사진에서 남자는 누구인가요?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가요? 여기서 남자는 두 사진 다 오른쪽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성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I am 실례요라는 명언을 남긴 전총조 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총조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 중 구속된 사람들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도대체 전총조 씨는 어떤 구치소에 수감될까요? 남자 구치소? 아니면 여자 구치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법이 바라보는 성별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총조 씨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인 가슴을 절개하고 스스로 남성이라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전총조 씨가 스스로 남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거치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올바른 관점일까요?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주장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성별의 특징에 따라 구분 짓는 겁니다. 성별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형적인 게 있죠? 우리가 남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도 상대적으로 크고 목소리도 굵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통 남성은 이성적 호감을 여성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또 남성적 외형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만 이성적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남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심지어 본인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성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한 남성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수감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규정한 성 정체성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교도소로 가는 거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기준점으로 판단하자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성별이 곧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곧 정체성이 된다면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게 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화장실을 가야 할까요? 스스로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간 여성들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 전환을 하더라도 태어날 때 골격은 지울 수 없거든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생물학적 성별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영국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적 성별도 여성으로 정정해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범죄자는 논란 끝에 남성 교도소에 이송됐습니다. 이 경우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하면 다른 여성 재소자들의 성적 안전이 위협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남성 교도소에 수감하면 이미 완벽히 여성이 된 범죄자가 다른 남성 재소자들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지침이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법무부령으로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 제39조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 수용자의 경우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돕고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침에 따른 성적 정체성이 단순히 본인 스스로 규정한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체적으로 특정 성별에 가까운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적 성별에 따른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대법원에서 신체적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1, 2년 내에는 트랜스젠더 교도소 수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똑같은 케이스가 안동교도소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체적으로 완벽한 여성이었지만 성별 정정을 거치지 않아서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교도 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다른 남성 수용자와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나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단순 징벌 문제로 끝났지만 성폭행 사건이었다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전히 이분이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전청조 씨가 과연 어디에 수감되어 있을까요? 현재 법적 성별에 따라 여성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 가슴적인 수술만 받았을 뿐이지 외관상 신체적으로 여성에 가깝고 법적으로 성별 정정도 거치지 않아서 대부분은 남성 구치소보다는 여성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겁니다. 전청조 씨는 현재 여성 구치소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성 구치소에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도소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기조에 따라 화장실 문제부터 대중 목욕탕 이용, 군 복무 문제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 남녀 모두가 예민한 군 복무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은 연결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관된 이슈 소식과 시야, 그리고 법적 지식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법은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과거에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건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지금의 상식이고 그 상식이 법으로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제 컨텐츠를 듣고 직접 댓글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상식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법 지식이 쌓이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상식대로 법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장담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식이 법이 될 때까지 가이드할 법가이더 장진우 변호사였습니다.